이어서 우리 교회 기도에 김증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주관해 가신 우리 하나님, 죄를 사랑하셔서 또 이 땅에 필요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단체들을 세워주시는데, 특별히 애틀란타 땅에 4년 전에 동남부 국가안보단체협의회를 세워주셔서 참으로 시기적절한 때 많은 활동 가운데 오늘 이 대회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국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태하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노심초사 잠을 못 자고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저희들조차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걱정하며 우려가 극에 달해서 참으로 북한의 핵보유로 인하여 미국과 북한 간에 또 남한과 북한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이 땅에 이 시기에 참으로 적절한 이 시기를 맞춰서 우리 조국으로부터 이재원 국가안보학 교수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귀한 시간을 우리가 맞게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보단체 협의회 안보와의 가는 문제를 좀 일찌감치 서둘러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일주 내내 하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적응하겠습니다. 오늘 이 선생님이 안보 강연회를 듣고요. 분발하고 또 우리 한인 사회의 대북 관계에 대해서 더 골똘히 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좀 잘 연구해서 더욱더 알찬 세미나를 갖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군 선교회 회장을 맡고 계신 엄두석 군선교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군복을 입었으면 충성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되어지게 된 동기가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강사님께서 원래 달라스에 체류하고 계셨는데 부족한 저를 만나 주시겠다고. 부족한 저하고는 어떤 관계냐면은 우리 공병 여단장님 하실 때 군종 참모로 그러니까 지휘관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저녁 후에도 전우회를 갖고 잊지 않고 미주까지 이렇게 오셔서 방문해 주셨는데 저녁 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각 대학, 경찰대학을 중심으로 한 청주대학 및 시립대학, 각 대학의 안보학과 전술학 교수님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잘 됐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안보협의회 이사로 잠깐 다녀왔는데 같이 안보자가 들어가니까 한번 갑자기지만은 초청하게 될 수 있는 동기는 우리 제2그룹 총장님께서 후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K 후원해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제2그룹 아틀란타 신학대학의 교목실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되어진 일이지만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재원 여관장님은 상군사관학교 7기 졸업을 하시고 국방대학원 군사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그다음에 공병부대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 보직을 두루 거치시고 전역하신 분입니다. 전역 후에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강의도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훌륭한 분이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들으신 그 유인물에 최근에 한국 안보와 북한의 핵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학술 자료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거기에 적었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고 예비역 대령으로 전역을 해서 운이 좋게도 청주대학, 중부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런 등에서 초빙 교수 및 개군 교수 생활을 한 13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제가 경험한 35년의 안보 현장에서 북한을 바라본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늦게 책을 보며 공부를 해서 학술적 이론을 접합시켜서 너희들은 이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당신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보수 쪽에 가깝게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 또 제가 그 담아온 핵심 내용은 진보냐 보수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의 내용을 제가 여러 학자들 그러니까 좀 진보 성향 있는 학자 또 우익 쪽에 있는 보수 성향의 학자 이런 사람의 의견을 제가 많은 자료를 종합하고 제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했습니다. 뭐 시간적으로 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이래 물으면 참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학생들에게 이론적으로 거기 써져 있는 내용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 안보가 대한민국에는 이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안보에 어떤 주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안보의 핵심은 한미동맹입니다. 그걸 우리가 넉자로 한미동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엄격히 따지면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7월 27일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당시 미국 땅에는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 때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에서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에 공약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저 한국 전쟁에서 3만 명이 넘는 젊은이가 목숨을 잃고 이래 지리한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 이렇게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에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고요. 1953년 1월 20일 취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휴전협정이 서둘렀는데 이 6.25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고 김일성이 이를 뒤에서 후견해준 소련의 스탈린이 1953년 봄에 병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급속도로 휴전협상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휴전회담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휴전협정에 당사자이면서도 그 휴전협정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저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를 제대로 놔두면 이게 미국이 전범자에 대한 이게 뭐냐.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38선에서 휴전선으로 이 단지 그 전쟁의 남북의 선만 바뀐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북한의 김일성이는 또다시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한국군의 현대화 그리고 6.25 전쟁과 같은 제2의 한국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담아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는 전제하에 1953년 7월 27일 이 6.25 전쟁이 끝나고 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근거로 오늘의 우리가 64년의 한미동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의 핵심은 미국의 이 한미동맹이 주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한미동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안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말 여러분 다 여기는 연령대가 다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 안보라는 것은 강대국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이 우리 한국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 많이 이렇게 한미동맹이 64년 발전하다가 그나마 2000년 돌아가신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시면서 이제 미국과 약간씩 벌어지면서 또 미국이 한국의 능력을 생각하고 오늘의 한 7, 8년 이루면서 미국도 한국과의 어떤 상호 호혜적인 조건에 많이 완화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고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힘이 한미동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의 대한민국 안보의 이 현실이 어떠냐 하면 제가 항상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안보는 3차원의 전쟁을 하고 있다. 첫째가 북한입니다. 이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그리고 위험한 집단이고 뭐 국가라고 할 것도 없죠. 김정은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위험하고 폐쇄적인. 두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주변 사국들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한국 내에 어떠한 안보나 이런 문제가 항상 이념의 틀 속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오늘 이 시간까지 항상 우리가 내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후 외환이 항상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안보의 전쟁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뭐 여러분들 앞에 답을 올리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의 어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안보 환경 뭐 이런 조건이 어떠냐 하는 거는 뭐 다 거기 써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 1월 20일 취임을 하셨는데 이 성격이 독특하시지 않습니까? 뭐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6월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방문하실 때 이 악수를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문제가 한국 내 언론에서 많은 내용이 오고 가고 또 이 미국의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비판적 여론을 제시하는 많은 미국 언론들이 심지어는 한국의 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친절하거나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기사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한미 정상회담을 참석하시면서 동계 장진호 전투를 가셔서 내가 1953년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아버지가 북한이 고향이고 흥남에서 내가 철수해가지고 거제도에 피난 와서 내가 태어나서 나는 이 땅에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동계 장전호 전투에서 미국 해병대와 미군이 많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방문해서 헌화하고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어떤 의미를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오시기 전에 5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나름대로 큰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지난 전 박 대통령께서 우리가 대통령이 없는 리더십의 부재 가운데 한 6개월여 동안 이 최초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이루어낸 것이 큰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11월 7일 날 이제 한국을 오셔서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가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왜 중국이나 일본은 2박 3일 가는데 한국은 1박 2일을 있느냐? 또 오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처럼 저 전선 GOP를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을 놓고 한국 언론들은 이게 뭐 한국 정부에서 그걸 안 가도록 했다. 또 뭐 청와대에서는 그런 내용을 미국과 협의한 사실도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오고 가면서 일단 국회에서 한 25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제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일본,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그래서 아시안 국가를 방문하면서 중국을 압박해 가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마오쩌둥 이후에 덩샤오평이 중국의 경제를 일으켰으면 이 시 주석이 그 탄탄한 중국의 경제를 등에 업고 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시 주석 강의. 아유, 제가 놀란 게 말이에요. 그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이 태극기를 들고만 그거 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 시진핑 주석을 아저씨라고 부르면서만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당인 이 정치가 사회주의 체제인데 동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100여 명이 시 주석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들에게 중국이 2050년이 되면 이 지구상에서 미국을 딛고 세계 1등 국가가 된다라는 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몸, 중국의 국가의 비전입니다. 이걸 글로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1949년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중국 대륙을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20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 100년 1주기 되는 해에 중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된다는 게 중국의 석학들이나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가슴속에 항상 이렇게 담궈져 있고 또 그런 부음을 시진핑 주석이 불어넣으면서 중국 인민들에게는 시아제 만두가게에 가서 3,500원짜리 만두를 먹으면서 중국 인민들에게 그리고 중국의 정계, 군에게 부정부패를 하면 안 된다라고 흥망에만 내리치면서 중국의 어떤 혁신을 기해왔습니다. 물론 이게 시진핑 주석이 다 옳은 것이냐마는 올 수가 없지만 지금 19차 공산당 대표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중국의 공산당, 중국의 정치, 중국의 군부를 장악한 인원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1년의 임기 외에 5년을 더하면 6년 뒤 2024년까지 중국을 집권하게 되는데 이제 중국이 내부 정비가 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또 새로운 미중 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우리는 믿지만 일본의 아베는 정말 여러 가지의 그 하는 무리를 잃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우익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프를 잘 쳤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을 달려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외교를 통해서 또 이번에도 일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게 되면 골프 좋아하니까 이 골프하면 4시간 5시간 하게 되니까 이 굿샷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수치고 이러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그런 군비를 확장하는 이런 새로운 군사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금 집권한 지가 16년 됩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실세로서 이 남북 관계에서 또 미중 간의 관계에서 항상 어떤 균형자적인 그런 입장을 하고자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인접한 중국, 일본, 러시아 이 한복판이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는 이게 우범지대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범죄 다발지역 그러니까 범죄가 많이 발생 눈 한번 잘못 떴다 감으면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수모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주변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미국과의 어떤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 표현을 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핵입니다. 북한의 핵은 지금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갖지 않도록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그게 우리가 인정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 보유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관건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단계의 미국 본토를 향한 소위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1만 킬로, 평양에서 괌은 한 3,400km 정도, 하와이가 한 5,000-6,000km, 그리고 LA, 워싱턴 1만 킬로, 1만 1,500km. 지금 북한은 나는 미국의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만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미국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레드라인 마지막 단계를 북한이 밟느냐 안 밟느냐고 지난 10월 미리서 그러니까 10월 10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일 지나치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일이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로 어제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아있는 10월 25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기간 안에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사적 옵션으로 선제 타격 그리고 모든 내용을 놓고 다 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강경과 압박 그리고 대화 이렇게 양자론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선택이 중요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비핵화는 앞으로 미국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북한이 여기서 미국 본토를 향한 ICBM을 중단하고 핵을 동결하는 것이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동결을 하고 대화에 응해서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비핵화를 밟겠다라는 그런 단계의 절차에 응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제가 거기 써놓았습니다만 북한이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박봉주 북한의 총리가 우리가 핵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나가라는 거예요. 미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 조선반도 내에서 미국이 나가야 한다라고 9월 3일 6차 핵실험 성공 평양시 경축대회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북한인민군 부총참모장인 오금철이는 저 조선반도를 짓밟아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북한식의 적화통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속내를 북한이 핵을 보유하겠다는 목적을 보였기 때문에 핵 동결이든 만일에 미국 간에 또 혹은 미국, 중국, 남과 북 혹은 또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이런 각종 회담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또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 등을 놓고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또 협상 과정에서 많은 논란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북한 핵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안보는 저는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국익을 생각해야 돼요. 국익. 그럼 이 국익의 문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미국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아야 됐다는 것은 미국의 핵 정책이 이 강대국의 논리입니다. 그걸 얘기해서 북한이 핵을 갖지 않도록 강력하게 더욱 주장해요. 그리고 이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 앞문이라면 두 번째는 이 뒷문도 해야 돼요. 뒷문이 바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의 문을 계속
닫아 놓을 것이 아니라 그걸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대화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비핵화의 문제가 앞문이라면 뒷문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하게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북한 주민이 알고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북한 주민이 갖도록 우리가 바람을 불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핵화와 함께 또 남북관계의 개선,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남북 대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보고, 또 이게 이 문정부가 북한에 뭐 과거처럼 퍼주기를 하느냐, 이런 어떤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순수 차원의 민간 관계, 또 대북 인도적 차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답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달아놓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막바지에 다다라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이게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각오로 정말 국민도 이 안보에는 한 목소리를 해야 돼. 또 여야 정치권, 또 모든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분야에 한 목소리를 내야 돼. 안보의 어떤 단합된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여기 정말 다 이렇게 안보에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뭐 좀 지나친 또 혹은 이런 말씀이 드렸다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우리 애틀랜타 이렇게 교민사회의 많은 발전과 여러분의 건강,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한두 분. 말하자면 ICBM 발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18일 발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월 25일 북한 인민군 창군 기념일, 그리고 아시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기다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정은이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그렇게 도발을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선제 타격이든 이렇게 지금 한다고 군사적 옵션을 다 제시했죠.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나 틸러스 국무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화도 얘기하고 이렇게 많은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동해와 서해 바다에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핵 잠수함이, 그리고 한 40여 척의 미국의 군함들이 지금 도착을 해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면서 11월 중순까지는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이 끝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 개인적 생각은 미국이 단호하게 94년도에 북한의 핵기지를 공격하고자 할 때 돌아가신 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것이 내가 잘했다라고, 이런 내용의 우리 한국의 월간 조선의 인터뷰 기사를 했어. 94년에 중국은 힘이 없어서 그때 미국이 만약에 북폭을 했더라면 과연 오늘처럼 중국이 미국에 북한에 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미국을 본토를 향해서 ICBM 실험을 한다면 그건 김정은이에게 정말 일격을 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리고 한국이 공격을 받는다면 지금 20일, 30일 안에 전쟁을 조기에 종결한다라는 계획을 미국이 다 수립하고 또 한국의 한미연합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겠지만 그 정도의 어떤 각오를 가지고 북한에 워링을 할 때 김정은이는 안 할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제가 무슨 전쟁 예찬론자도 아니고, 그러나 문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게 제2의 한국전쟁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걸, 나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에 제2의 6.25 전쟁과 같은 이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북한 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지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용호는 미국이 우리에게 선전포고했다고 북한의 외무상이 얘기를 했지만 문 대통령은 평화를 주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미국의 언론 신문들도 문 대통령을 혼자 따로 얘기하는 사람, 일본의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군사적 공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조로 강경책을 얘기를 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이 난다면 이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누가 대한민국을 60년 전에 한국을 미국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한미 FTA도 제도적 협상 안 하는 이런 한국에 어떻게 과거처럼 무상원조, 그럼 오늘의 한국은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2의 한국전쟁과 같은 이런 것이 없다 생각을 문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를 하지만 제 순수한 개인적 생각은 김정은이가 그런 도발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북한을 혼을 내야 됩니다. 따끔하게. 그 이제 30 먹은 그 로켓맨, 예, 정말 혼쭐을 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지.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이 베푸식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기업이 우리 한국 모든 교포분들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신학대학으로 출발을 해서 직업대학과 또 러빙엔저 방문 등록해서 그리고 이제 시니어 센터를 지금 허가를 내는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비영리 단체로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개인적인 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일차적으로 다 환원시키는 이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모든 임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